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외과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물이 되겠습니다. 물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어떤 물을 먹어야 될지, 또 얼마나 먹어야 될지 사람마다 각각 얘기도 다르고 그래서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물이 부족한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지 원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겠죠. 이제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실 때 일이 생깁니다. 물이 안 마시는 거는 물을 먹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이를 물을 안 마셨을 때 생기는 증상은 일단 소변이 노랗게 되고요. 또 땀도 잘 안 날 수 있고, 이제 변도, 무름변보다 딱딱한 변, 소위 말하는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내 몸을 이제 화장실에 점검할 때 어제의 내 물이 좀 적었다, 많았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진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또 입이 마른다든지 혀가 갈라진다든지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증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물을 적게 마셔서 물이 내 몸에 적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아니면 변비가 많더라, 이건 왜 그런가 원인을 아셔야 되는데요. 실제 이 물을 바깥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된 물이 아니라서 흡수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정수기 같은 물이 대표적인데, 나쁜 것도 없지만 좋은 것도 없죠. 완전 맹물 같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미네랄을 흡수할 게 없으니까 물을 마시고 1시간 뒤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래서 실제 안에서는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물을 계속 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만성 림프 오염이 있으면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몸에 물이 약 70% 정도 원래 있어야지 정상적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60%, 50% 정도 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포의 물도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노화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물이 우리 몸 자체에서 소실되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설사입니다. 설사가 잦은 분들은 당연히 먹는 물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으니까 수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눈에 생기는 결막염이나 코에 생기는 비염, 한 번씩 재채기 간다, 그럼 콧물을 계속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물들이 나가는 거죠. 결국 이 물이 우리가 에너지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방어막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림프가 오염이 된다 하면 그런 콧물, 그리고 눈물, 그리고 여성분 같으면은 자궁에 냉이 심하다, 이 냉도 우리가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지렴이 있거나 이래버리면 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들이 계속 소비가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루성 두피염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몸에 있는 새는 물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림프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그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일단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소변으로 또 땀으로 빼셔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되냐면은,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제 의견을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정수물이 있습니다. 나쁜 균들, 우리가 염소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나쁜 거를 잘 제거를 해줍니다.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나쁜 걸 제거해 줄 만큼 좋은 것도, 미네랄도 다 같이 이제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안에 마실 게 없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원을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전에 수돗물 할 때는 장미가 일주일 이상 잘 살던데 귀찮아서 정수물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장미가 시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건데, 그만큼 식물이 이제 물이 좋은지를 안 좋은지를 아는 거죠. 수돗물은 그래도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이제 정수물은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에 영양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생수죠. 생수를 많이 사 드시고 하십니다. 근데 이 생수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온 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강에서 좋은 여러 가지 산에서 나온 물들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화학용기 담아서 편의점이든 마트에서 팔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통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겨울에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이 더운 여름에 그 트럭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이제 완전 찜통에서 그 생수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녹기 시작해서 훨씬 더 여름에 유통을 돼 있는 물을 먹으면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먹을 수가 있고,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들은 여성 호르몬하고 흡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그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에 생태 교란이 됐을 때 생식기 기형을 많이 유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듯이 이런 물들이나 어떤 콜라나 화학 용기에 많이 들은 것들을 먹는다. 그리고 오븐에다가 어떤 거를 돌려서 뜨겁게 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 호르몬을 계속 우리 몸에서 누적시킨 거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세대에는 뭐 생기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 할 때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애가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이런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드신 것도 편하긴 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몸에도 안 좋고 이걸 결국은 화학 용기를 버려야 되니까 지구 환경에도 좋지 않고 이래저래 몸도 지구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육각수나 아니면 수소수, 이런 마케팅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물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거를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다 유사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요법이란 걸 아시고는 이제 많이 사장이 되긴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보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이 결국 그걸 또 맹신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수소수라는 것은 그 수소와 활성산소가 합쳐지면 결국 맹물로 H2O로 바뀐다, 이런 유사과학 논리로 했는 것인데, 실제 수소를 녹일 수가 없죠, 기체에.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실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몸에 흡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각수도 이 얼음 결정이 육각이지, 실제 우리가 먹었을 때는 아무리 찬 게 들어가도 몸에서는 다 이게 육각형 고리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실제 그 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안에서 깨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유사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적으로 이제 팔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잠시 나왔던 얘기들이겠죠. 그러면 이 물도 저 물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가장 우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물들은 절이나 아니면 산골짜기에 아주 필터가 잘 돼서 깨끗한 그런 약수물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물들을 잘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천드린 것은 이제 수돗물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돗물이 우리가 끓여지는 것은 하나는 중금속이고 하나는 염소거든요. 염소는 끓이면 한 5분 되면 이제 대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중금속은 이게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흡착할 수 있는 것을 뭘 넣어주면 되는데, 그 매개체를 저는 이제 보리를 추천드리고요. 보리를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게 되면 보리차로 해서 이 보리가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죠. 그래서 보리는 빼버리고 이제 맑은 보리차만 드시면은 수돗물이 있는 미네랄도 드시고, 보리에 있는 어떤 좋은 씨앗 성분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보리차에 있는 찌꺼기는 버리고 드시면은 중금속은 좀 안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난로 위에 보리차를 끓여 먹던 그런 부분이 가장 좋지 않겠나.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용기에 담고 텀블러에 담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몸이 무리에 있어도 나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보통 얘기가 나온 게 2리터 정도를 마시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수가 너무 된 물들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이 그만큼 흡수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딱 정해진 양보다는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양을 스스로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을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 소변 색깔에서 약간 맑은 볏짚 같은 물, 완전히 너무 투명하다면 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고요. 좀 노랗다면 물이 적은 거고, 또 화장실에서 변이 좀 무르다 아니면 딱딱하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스스로 좀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보통 최소 1리터는 이상 드시고, 2리터 이상 드신 건 좀 과하다 해서 한 1.5에서 2리터 요 정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적절히 찾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내 몸에 가공탄수를 많이 먹고 늦게 자고 이런 콧물이나 아니면 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물을 주입하더라도 새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새는 거를 먼저 막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잠 정화하는 시간에 일찍 자라고 말씀드렸죠. 밤 11시부터 4시 사이. 그런데 이게 물을 저녁에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굉장히 마르기 때문에 이제 드시는데 그랬을 땐 또 자주 깨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또 잘 때 자꾸 깨는 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물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가공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운동을 안 했다. 그럼 이 찌꺼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또 소변을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는 것, 먹는 것, 운동에서 땀을 내는 것 이런 것을 적절히 조합을 잘 하셔서 스스로 내가 얼만큼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그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양을 먹고 이렇게 이제 조절하시면서 자기가 가장 좋은 거를 아침 화장실에서 적절한 양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시작을 한 2리터나 1.5리터로 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좀 줄이셔도 되고 늘리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구도 그 물이 약 70% 가죠. 우리 몸도 약 70%가 물입니다. 그 비슷한 퍼센트인데요. 우리 몸의 물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새고 있는 물부터 먼저 잡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사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